독소가 빠져야 염증도 빠진다. 내 몸을 변화시킨 요오드 요법.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영양소 중 하나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하면 대개는 소독약, 포비돈 요오드액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 속에 요오드가 들어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하루에 약 13mg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오드를 먹어야 하는 이유 1.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진우 에스트로겐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3. 갑상샘 건강에 매우 필요합니다. 4.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받았더니 갑상샘에 결절이 1.9cm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샘은 지름이야 4cm이니 1.9cm라면 결절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직검사상 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궁근종도 조그맣게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폐경이 된 상태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상샘 수치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먹어온 7mg의 요오드 한 알이 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 갑상샘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난로가 있는데 부신과 갑상샘이란 난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추위를 많이 탔고 폐경 전에 생리과다에 시달렸는데 그 이유가 진우 에스트로겐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안 했지만 갑상샘 저하증 상태, 무증상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오드를 하루 한 알 먹으면서 체온이 오르고 머리가 맑아졌고 부기도 차츰 빠졌습니다. 더불어 폐경이 되니 극심한 빈혈에서 벗어나게 되어 목욕탕에 가면 창피할 정도로 누리끼리였던 피부가 밝은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요오드는 저를 구해준 영양소입니다. 타지키스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사례인데요. 바다가 전혀 없는 내륙에 수십 년간 지내다 보니 요오드 결핍으로 유방과 자궁, 갑상샘뿐 아니라 눈꺼풀 안쪽에도 물혹이 생겼더라고요. 검진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권한 요오드 여러 통을 챙겨가셨는데 내년에 훨씬 좋아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바다가 없는 깊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요오드 결핍으로 갑상샘 쪽에 큰 혹이 생기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지장이 있는데요. 중국의 깊은 산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요오드를 공급하였더니 IQ가 평균 1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요오드는 산모의 젖분비도 원활하게 하지만 모유를 통해 요오드를 공급받은 아기들은 지능이 더욱 발달됩니다. 산후조리로 미역국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IQ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요오드와 독소는 서로 경쟁한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은 인지질이 많고 지용성을 띠고 있습니다. 수용성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름에 녹는 성질의 물질은 지용성인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하므로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경 독소는 이렇게 슬그머니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지용성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뇌가 바로 지용성입니다. 유방, 전립선,
자궁, 장, 내장 지방, 피부, 골수 등은 모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곳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의 변성이 오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장기에 요오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오드가 지방세포의 변성을 방지하는 황산화제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포비돈 요오드액은 살균작용을 하므로 소독약으로 쓰입니다. 지노베타딘은 여성의 청결제로 사용되고 베타딘 이누스프레이라고 하는 구강염증에 뿌리는 약 속에도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코올보다 요오드가 황바이러스 작용이 더 강합니다. 수많은 환경 독소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 독소들이 지방이 많은 곳으로 몽땅 들어올 것입니다. 췌장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주는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곳에 환경 독소가 침착된다면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독소가 뇌로 들어온다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멍하게 만들어서 브레인 포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약 1mg 정도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해조류를 많이 먹이면 좋겠지만 환경 독소를 빼주기에는 함량이 적고 또 매일 미역국을 먹기도 힘들 것입니다. 요오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요오드를 열심히 먹어두어야 합니다. 요오드로 엄마 몸속에 있는 환경 독소를 빼낸 뒤 임신이 된다면 태어날 아기가 더욱 청명할 것입니다. 갑상샘 저하층 초기인데 난임으로 고민하던 학원 강사 세댁은 제가 권하는 요오드를 복용하고 몇 달 후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출산을 하고 딸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세댁의 몸속에 있던 환경 독소가 배출되면서 임신이 되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요오드의 명현현상 이렇게 극복하라. 요오드 제품을 안 먹다가 갑자기 먹게 되면 몸 안에 있던 환경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오드 복용 후 처음 며칠간 약간 메스꺼리고 어지러우면서 졸리기도 했는데요. 몸속에 있던 불엄 독소들이 빠져나오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약 10일 정도 피부가 약간 가렵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 피부를 통해 독소들이 빠져나오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요오드를 복용한 지 며칠 만에 소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오드를 먹으면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 상당량의 환경 독소가 검출됩니다. 종기나 뾰루지가 나는 사람도 있던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명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안에 환경 독소가 많은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명현현상은 길어야 2주 정도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오드 명현현상을 해소하는 방법 1. 전이렴 4분의 1티스푼 정도를 물 200ml에 타서 하루 2번 먹고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2. 비타민C 1000mg을 하루 3번 먹으면 배출을 도와줍니다. 3. 마그네슘 250mg씩 하루 2번 먹거나 셀레늄을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효소, 독소를 제거한다. 아픈 사람은 모두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효소가 충분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이나 치매 같은 병도 나을 수 있나요? 모든 질병은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졌을 때 찾아와요. 그게 효소 부족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독소가 많으면 효소가 빨리 고갈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독소를 제거하는 일에 많은 효소를 사용하지요.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게 독소니까요. 효소가 충분하다 해서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도 맞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효소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도 낫기 어렵다는 건 확실해요. 대사효소는 독소를 해독한다. 해독에 관여하는 체내 효소는 대사효소다. 대사효소는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내보내고 독소를 해독한다. 세포 수준에서 활동하는 대사효소 중 몇 가지가 밝혀졌으며 대표적인 세포 대사효소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다. 활성산소는 세포 안팎에서 늘 생겨나는 불안정한 산소로 안정된 구조를 갖추기 위해 주변의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다.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가스가 생기는 것과 같다. 일종의 대사 노폐물이다.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 흔히 세포 발전소라고 부르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일할 때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 엔진이고 활성산소는 배기가스인 셈이다. 온몸의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 활성산소도 몸 전체에서 생겨난다. 그렇다고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활성산소가 과다하면 백혈구나 정상세포를 공격한다. 세포막을 산화시켜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지 못하게 한다.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면 세포 재생 능력이 사라져 관절염이나 백내장 같은 퇴행성 질환이 생긴다. 신경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뇌와 척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암세포도 활성산소가 몸에 너무 많이 축적된 결과다.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역시 활성산소와 큰 관련이 있다. 효소, 면역력을 올린다. 몸에 쌓인 독소를 다 없애면 병에 안 걸리나요? 몸이 깨끗하게 되어도 왠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린 사람한테도 효소가 도움이 될까요? 암 환자가 많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독소를 제거해도 신진대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효소는 독소 제거와 동시에 몸의 모든 영역이 잘 돌아가게 도와줘요. 몸이 잘 돌아간다는 말은 웬만한 질병에는 스스로 대처할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암과 아토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루푸스, 베체트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은 것도 면역 영역이 잘 유지되지 않아 생긴 문제지요. 효소가 충분히 채워지면 이런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효소는 항균, 항염, 항암에 효과 있다. 대사효소는 신진대사 영역 중 매우 중요한 면역에도 작용한다. 효소 자체가 면역력에 곧바로 도움이 된다. 효소는 항균,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 침에 포함된 효소는 살균 작용을 하며
우리 입안의 침 역시 항균 효과를 발휘한다. 인체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백혈구에서만 작용하는 효소도 수십 가지로 추정한다. 효소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인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윌 스타터 박사는 백혈구에 작용하는 효소에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리파아제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들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분비된 것과 같아 효소가 한 군데에서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왜 백혈구에서 소화효소가 발견된 걸까?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다양한 부산물 찌꺼기가 나온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찌꺼기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제거하기 쉽지 않다. 남은 소화 부산물은 혈액을 돌면서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에 백혈구 내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부산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백혈구는 죽은 세포나 노화세포도 처리한다. 덕분에 피는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이처럼 우리 몸은 노폐물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면역력을 올린다. 효소, 혈액순환을 돕는다. 효소가 풍부한 식사가 면역질환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백혈구에 면역효소가 충분하면 아토피 증상도 좋아질 수 있나요? 우리 반 아이들 3분의 1 정도에게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인데 효소 식사를 하면 몸이 나아질까요? 그럼요. 몸의 효소가 충분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혈액이 맑아져요.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피부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피부 밑을 흐르는 혈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지혈증이나 당뇨 전 단계는 혈액에 지방과 당분이 많은 상태고요. 그러니 무엇보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관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혈관질환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치매, 파킨슨 같은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피를 맑게 하고 원활하게 순환하게 하려면 효소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효소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 체내 효소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자들은 동맥경화 환자들의 혈장에 리파아제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지방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리파아제가 부족했다. 지방대사와 혈액 내 지방량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리파아제를 투여하자 지방대사가 곧바로 좋아졌다. 혈류 흐름이 개선되고 혈액이 맑아졌는데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나 지방 찌꺼기 같은 것을 리파아제 효소가 분해했기 때문이다. 리파아제 효소는 미세 혈전을 용해하고 큰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산소와 영양소 역시 원활하게 공급되자 혈관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붓기가 줄어들었다. 효소는 산화된 콜레스테롤도 분해하여 피를 맑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면서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된다. 혈액의 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조절된다. 당뇨와 그로 인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동맥경화, 뇌경색 같은 합병증도 예방된다. 효소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토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아제는 항응고작용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나토를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날고래 고기를 먹었던 에스키모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날 의학 기준으로 본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어야 한다고 처방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키모인들이 섭취한 효소 음식은 그들의 혈관을 막지 않았다. 미국 영양학회의 2015년 식생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는 가설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도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이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임을 보여준다. 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된 몸은 염증을 억제하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춘다. 효소가 충분한 식사로 피가 맑아진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낀다. 효소 식사를 사흘 정도만 계속해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체감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로감이 적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줄어들고 탈모가 개선되는 사례도 있다. 30년 동안 계속된 불면증이 2주 효소 식사만으로 사라진 사례도 있다. 몸이 변화하는 방식과 그 양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몸 상태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실히 경험한다. 대사효소는 세포를 재생하고 균형을 잡는다. 사람의 몸은 날마다 수천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낸다. 건강한 세포,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 등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는 세포 공장인 셈이다. 세포를 만드는데도 대사효소가 작용한다. 세포의 재생과 분열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고 암세포가 생긴다. 효소가 부족하면 세포 재생에도 문제가 생긴다. 나이가 들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효소가 부족하면 상처난 피부가 잘 재생되지 않는다. 건강한 세포로 새 몸을 만들고 싶다면 효소를 충분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스스로 산과 알칼리를 조절한다. 이 역할을 대사효소가 한다. 대사효소는 산과 알칼리 균형을 맞춰 몸이 산성 체질이 되지 않게 한다. 당분이 든 음료수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한다. 대사효소는 산성 체질이 되지 않도록 뼈에서 칼슘을 빼내 혈액 균형을 맞춘다. 신진대사를 위한 체내 균형에는 전해질과 호르몬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한 사람은 호르몬 균형도 원활하다. 완경도 느리게 오고 갱년기 증상도 덜하다. 노화로 인한 몸의 변화가 더딘 편이다. 우리 몸속 효소들이 알아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몸속 대사 효소의 종류나 작용은 아직 일부분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효소가 매우 많다. 일부 효소의 작용을 밝혀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 1분 동안 무려 3,600만 번이나 반응을 일으켰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평생 내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 작용은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영양소나 수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몸을 위해 끊임없이 작용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효소의 힘, 즉 효소 에너지일 것이다. 똑똑한 효소 강화 식사법. 이렇게 나를 위해 일해주는 효소의 힘을 느껴보고 싶네요. 효소 에너지가 충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시세끼 생식만 해야 할까요?
그건 아무래도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효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천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단,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질병은 효소 부족, 효소 결핍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효소 식사법은 몸을 살린다. 효소가 충분한 식사법은 말기 간경화도 이겨내게 만드는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사찰 음식 명장으로 알려진 선제 스님은 병원에서 간경화 말기 진단과 함께 여명이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스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연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을 살려 제철 밥상을 차렸다. 최소한의 양념으로 음식 재료의 효소를 지켰다. 간은 다시 생기를 얻고 몸은 점점 회복되었다. 스님 몸을 살린 음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제철 나물과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다. 세계적인 리더들의 주치의였던 시냐 히로미도 미러클 엔자임, 기적의 효소를 강조하며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적극 권장했다. 대장 내시경을 이용한 폴립 절제술로도 유명한 그의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은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데 효소가 충분한 몸을 만드는 식사법을 실천한 덕분이다. 독일에서 말기암을 식사법으로 치료한 막스 거슨도 사과와 여러 종류의 채소로 만든 즙을 날마다 여러 잔씩 마시게 했다. 자연의 생명이 담긴 효소 식사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말기 환자들의 꺼져가는 생명도 되살려준다. 이는 인간의 몸이 지닌 회복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헬렌과 스콧 니어링, 시냐 히로미, 거슨, 조엘 펄먼 등 무병장수의 삶을 산 사람들이 실천한 효소 식사법에는 다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아침 식사는 과일 식사. 아침은 식욕이 덜하고 대소변을 배출하는 시간이다. 해독작용이 활발하며 소화기관이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때는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한 밥이나 빵, 고기나 우유 같은 음식보다는 수분이 많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다. 레몬수나 숭늉도 좋다. 30분 후 과일로 식사한다. 과일 대부분은 90%가 수분이고 10% 정도가 당분과 섬유질이며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하다. 소화효소를 덜 분비하게 하고 해독작용을 위해 애쓰는 간과 장에게 소중한 효소 에너지를 보충해준다. 둘째, 점심은 채소와 해조류를 곁들인 한식 또는 자유식. 점심 식사 전에 물 500ml 정도를 마시고 식전 과일을 조금 먹는다. 30분 후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버섯류를 곁들인 한식을 먹는다. 콩을 넣어서 밥을 하면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 직장에 있거나 외부 일정으로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 침속 효소가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살균 작용을 하고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 찌꺼기가 적게 만들어지도록 한다. 입안의 음식물을 50번씩 씹는다는 목표로 음식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뒤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 음식을 계속 집어먹게 된다. 여유 있게 식사한다. 천천히 먹으면 평소 식사의 약 70% 정도만 먹어도 포만감이 든다.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는 식사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게 한다.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해독에 도움이 되니 기억해두자. 셋째, 오후 4시는 효소 간식. 간식은 행복한 느낌이 들게 한다. 행복한 느낌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체내 효소의 양을 늘려주고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오후에 먹는 간식 역시 체내 효소의 양을 늘려주는 음식이 좋다. 사과 1개나 상당 분량의 과일, 좋아하는 채소를 넣은 샐러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30g 정도 먹으면 좋다. 아몬드를 기준으로 하면 약 20여 알 정도이다. 차를 마시며 여유를 갖는 습관도 좋다. 단 탄닌이 든 녹차나 카페인이 많은 커피는 위장 점막에 부담을 주니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효소가 풍부하게. 저녁에는 잠들기 전까지 몸을 최대한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내내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긴장하고 수축한 근육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대이니 저녁도 소화효소를 심하게 자극하지 않는 음식으로 먹는다. 회식이나 모임이 잦다면 건강을 위해 모임 횟수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어렵다면 함께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건강한 모임을 설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회식이나 모임이라면 음식을 꼭꼭 씹고 적은 양을 먹음으로써 효소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오후 8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 전에도 점심때처럼 물 500ml 정도를 마신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저당도 과일이나 생고구마, 채소 샐러드 혹은 올리브 오일을 두른 채소볶음 정도를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한다면 중금속에서 안전한 생선이나 항생제를 맞지 않은 달기 낳은 계란을 1개 정도 먹는 것이 좋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아마씨유나 견과류 등의 좋은 기름을 활용한 요리는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을 줌으로써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세포막에 꼭 필요한 지방을 제공함으로써 세포막 투과성이 올라가 세포 기능과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기능이 좋아진다. 저녁 식후에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움직임이 도움이 된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족욕이나 반신욕, 산책, 명상이나 복식 호흡 등이다.